안녕하십니까. 해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것이 신살이다 라는 코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주에서 이 신살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신살에 대해서 정작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되어져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런 살이다 정도로 대충 얘기해서 안 좋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신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어떤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사주에서 신살 참 대단히 중요한 어떤 속성인데요. 근데 이 신살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뭐냐면, 중국의 학자들은 이 신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망령된 것이다. 신살은 안 맞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배우는 이제 후학들도 이 신살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살이 맞다, 안 맞다 서로 간의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어느 분은 신살을 정말 중요시하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신살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셨던 분은 느끼셨을 거예요. 신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 있고 신살 이거 별로 안 맞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신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살이라는 자체에 의해서 결국은 뭐냐면 사주라는 어떤 구성에 있어서 에너지적 속성 자체가 이 신살의 의미에서 굉장히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지 않고 신살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주에서 형충파해 그러면서 이런 관계적 부분과 그 외적으로 또 직업성적 요소에서 드러낼 수 있는 원인적 요소 중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에너지적 표현이 신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흔히들 도화살과 홍염살에 대해서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살이 있어요. 앞으로 점점 다루어 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무슨 백호살이니 괴강살이니 역마살이니 이런 종류의 이제 신살들을 좀 다루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홍염살과 도화살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일단 이 홍염살과 도화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던 분도 있을 거예요. 당신 사주에는 홍염살이 있다, 도화살이 있다, 그래서 바람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살 때문에 때로는 좀 뭐라고 그러나요? 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도화살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살이 안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살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느끼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홍염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홍염살은 이제 도화살하고 같은 어떤 의미적 요소는 같아요. 드러나는 거는 일단은 끼라는 속성이 바람기라든지 이런 의미로 주로 쓰여지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종의 말하자면 일부 종사의 개념보다도 어떤 자기가 좋아서 풍류적인 속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속성에 대한 개념으로 쓰여진 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염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주 명리학 대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명리학 대사전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일단 그걸부터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읽어볼까 합니다. 자, 홍염살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안목이 수려하고, 그러니까 얼굴이죠. 얼굴이 수려하고 월전월하의 때를 즐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전월하, 그러니까 밤에 꽃이 피었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을 즐기는 풍류심이 있다. 그 다음에 홍염은 함지와 비슷한 성정의 신이다. 함지도 또 함지살이라고도 있어요. 또 비슷합니다. 성향은.
그 다음에 특히 여명의 이 신살이 있으면 사람과 잘 친하고 주색을 좋아하는 풍류인이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남모르게 사통을 하고 사생아를 낳는 일이 있다. 자, 이 홍염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홍염살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그 애정적인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근본적 속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홍염살보다는 도화살에 대해서 좀 더 집중력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홍염살이란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진 홍염살이 어떤 형태에서 구성이 되어지느냐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일간 개념으로 있거든요. 일간. 그러니까 갑일간, 을일간, 병일간 이렇게 일간 개념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일주로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일주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주로 월지에 있으면 이런 살의 형태가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갑일주 같은 경우에는 갑오라는 형태로 육갑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갑오일날 태어난 사람은 실질적으로 홍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욱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주로 남자보다도 여자 사주를 주로 집중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염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병인은 육갑으로 형성이 되죠. 병인 날에 태어난 사람이 일단은 아니면 병인 월에 태어났거나 병화일주가 인월에 태어났거나 했을 때 이런 어떤 홍염살적 기운이 강하고 다음에 정미, 다음에 무진, 그 다음에 기토가 진토, 기진, 그 다음에 경술, 그 다음에 신유, 경술, 신유, 임자, 그 다음에 개수일주가 신월. 이렇게 이제 홍염살이 발동할 수 있는 원인 인자에 대한 개념. 그게 지지에서 어떤 형태를 구성하느냐의 개념. 그래서 일주 관점으로 보면 갑오일주, 정미일주, 무진일주, 경술일주, 신유일주, 임자일주가 일주 개념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주를 가진 사람은 홍염살에 대한 기운 발동적 요소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른 일주들은 월지나 이런 때 좀 발동이 일어나겠죠. 자, 일단은 이 홍염살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렇게 홍염살에 대한 개념은 크게 어떤 발동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제가 지금까지 판단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홍염살과 도화살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풍류적 속성과 상관성을 띈 형태에서 드러나는 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홍염살도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도화살입니다. 도화살. 이 도화살. 이제 홍염살보다도 도화살은 좀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도화살. 도화살 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도화살이 뭐냐라고 일단은 먼저 알아야 필요가 있겠죠. 도화살이 뭐냐. 자, 도화살이라는 거는, 일단 도화의 글자가 뭐냐면 복숭아 도자를 씁니다. 복숭아 도자, 꽃화자를 쓰고요. 그래서 복숭아꽃이라는 의미가 있죠. 중국에서는 이 복숭아꽃이 굉장히 화려한 꽃으로 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숭아꽃 자체가 그리고 또 요염하고 아주 그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상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 복숭아 생김새를 가지고 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숭아처럼 예쁜 얼굴도 얘기하는 거고 복숭아처럼 생긴 엉덩이
예쁜 엉덩이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미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극치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어떤 이 얘기를 할 때 이 복숭아 꽃하고 연관을 짓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숭아, 이 도화라는 것으로 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구한말에 고종황제가 사랑했던 기생 이름이 도화라고 했다고 그래요. 도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종황제가 이 기생 도화한테 너무 빠져서 기생 도화라는 여자한테 빠져 있기 때문에 고종황제의 왕비, 그러니까 엄기비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엄기비가 그 도화를,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도화를 너무 이렇게 도화에 빠져서 이렇게 있으니까, 질투한 나머지, 엄기비가 이제 도화를 불러들여서, 그러니까 이 기생 도화의 얼굴에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상처를 냈대요. 얼굴에 하도 이제 질투심이 생겨서 상처를 내서 그러니까 이제 고종황제가 도화를 찾는데 도화가 안 보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 악질에 걸려서, 그러니까 뭐 얼굴에 병에 걸려서 어디 저기 갔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서 도화와 고종황제의 관계를 끊어냈다라는 어떤 그런 일화도 사실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도화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지만 또 그 도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자체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예쁘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갖지 않았나라고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도화라는 속성이 또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도화라고 쓰기도 하지만 이런 게죠. 그래서 또 도화살이 좀 있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뭐냐면 본능적으로 이제 성욕에 대한 어떤 끼적인 부분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속성이라서 이제 조선시대에는요, 도화살을 보면은 이제 멸문의 살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멸문의 살이라는 거는 그냥 가문을 멸망시키는 살이라고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안 좋게 얘기한 게 이제 도화살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도화살이 있는 여자는 한 남편한테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이 남자 저 남자를, 그 조선시대 때는 그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는 시대였죠. 그래서 아주 이 도화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안 좋게 표현을 했던 어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도화살, 특히 이제 여자들한테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어떤 아주 그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던 어떤 그런 시대적 개념도 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도화살이라는 부분이 어떤 형태에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팔자의 도화살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돼 있느냐, 그런 도화살이 나한테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도화살을 보는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띠로 보는 방법론이 있고요. 띠로 보는 방법론, 일간으로 보는 방법론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어느 게 더 발동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띠라는 속성으로 드러나는 도화살은 주로 직업성으로 많이 드러내는 거고, 옛날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는 직업성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환경적인 부분으로 주로, 그래서 옛날 같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생을 많이 했겠죠. 직업성으로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간적인 요소로 드러낸다라는, 일간은 주로 이제 개인적 관점이기 때문에 일종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 남자 저 남자를 자꾸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어떤 바람기를 보여주는 속성,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띠라는 관점으로 보는 방법론은 뭐냐면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삼합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삼합은 뭐냐면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신자진생, 원숭이 쥐용은 그러니까 팔자에 유라는 글자가 월지에 있으면 말하자면 도화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월지에. 그러니까 신과 원숭이와 쥐 용띠는 유라는 글자가
닭이라는 글자가 월지에 있으면 말하자면 그런 어떤 도화살이 있는 팔자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호랑이, 그 다음에 호랑이 말 개띠는 묘라는, 토끼 묘자, 묘라는 글자가 있을 때, 이제 도화살이 있다, 팔자에라고 또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월지에 있어야 작용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일지에 있어도 물론 그런 작용력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사유축, 그러니까, 뱀, 닭, 소, 띠는 그러니까 소위 오화, 말이라는 글자가 도화라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띠, 해, 묘미, 년생은 쥐라는 속성이 이제 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자 내에 있을 때 도화 성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월지에 있으면 이걸 직업성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기생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직업성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간으로 보는 법이 있죠. 일간. 자, 일간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일간이 있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육갑, 그러니까 일주로서 어떤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일주로서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홍염살처럼 월지에 있거나 이럴 때 좀 더 그 발동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갑일주는 자가, 그러니까 갑자가 형성이 되죠. 이제 갑자 일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욕지, 소위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12운성 관점의 욕지라 그래요. 욕지를 또 도화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욕지라는 속성 자체가 도화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갑자일주는 이 도화의 속성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일단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을사일주. 그 다음에 병화일주는 묘라는 속성이 도화이고요. 정화일주는 신이라는 원숭이 신자가 도화이고 무토는 병화처럼 묘가 도화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일주는 원숭이 신이라는 글자가 도화이고요. 경금일주는 이제 경오로서 구성이 되죠. 경오 자체가 도화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신해일주, 신은 해인데 신해일주도 되죠. 그 다음에 임수일주는 개수일주는 인, 호랑이 인.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운성 관점으로 욕지에 있을 때 이걸 도화라고 해서 일주로서 형성이 되면 그게 발동력이 강한 것이고 월지에 있을 때도 직업성으로 드러내거나 이런 성분이 충분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속성의 어떤 그 에너지다라고 일단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팔자에 홍염살과 도화살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기생도화라는 관점과 또 어떤 세상에서 어떤 조선시대의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어떤, 나쁘게 평가됐던 도화살 자체가 현대사회에서는 어떠느냐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 도화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모든 살은 물론적 그런 성분적 요소가 있지만, 자, 이 살적 요소를 직업성으로 썼을 때 그런 살의 성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자, 사주팔자에 도화살이 있어야만이 연예인을 했을 때 스타가 될 수 있고요.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인들이 나를 쳐다보고 내 얼굴을 보면서 나의 어떤 동작이나 나의 어떤 이런 신체를 보고서 행복해 할 수 있고, 일단은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속성이 팔자에 도화살이 있어야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연예인이나 아니면 연예인이 아니면 내가 만드는 작품이나 내가 다루는 어떤 그런 기술이나 예술적 작품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일종의 호감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하는 사람이 도화살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직업성적 요소로 이러한 어떤 살해 성분을 쓰여졌을 때 결코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업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로 쓰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또 도화살이라는 건요, 또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복. 계속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주로 반복하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계통이 많냐면요. 디자인 계통이라든지, 뭐, 디자인은 뭐입니까?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디자이너, 웹 디자인, 패션 디자인, 뭐 웨딩 관련 쪽이라든지 인테리어 관련 쪽이라든지 자 이런 쪽의 사람들은 하나의 속성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걸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화라는 속성 자체는 원래 또 직업성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속성이 도화살이라는 어떤 의미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적 계통에서 내가 내 신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직업성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내가 만드는 작업 자체가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이 자체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에너지로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도화살이 팔자에 있는데 직업성적 요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직업을 갔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자에 있는 도화살이 있는데 그 도화살이 있다가 나를 드러내 보이기 좋아하겠죠. 그런데 자 대학 교수를 한다. 그러면 팔자에 도화살이 있으면 사람한테 뽐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단 그 직업성적 요소에서 뽐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직업성적 요소에서 그걸 해소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뭐 이렇게 나쁜 얘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자하고 관계적인 요소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서울대학 얼마 전에 뭐 대학에서 뭐 압류 일도 있었잖아요. 제자하고 관계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발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주를 보면 반드시 팔자에 도화살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끼 발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그러게 그걸 직업성으로 써줬을 때 문제 발생이 없어지는데 직업적인 요소는 정말 어떤 아주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적인 직업에서 어떤 근엄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면과 사회적 명분 이런 부분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도화살이 있으면 자꾸 어떤 외길로 바깥길로 빠져나가서 엉뚱한 일을 벌이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직업을 갖는 사람이 그럼 계속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일 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또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방법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도화살이 있는 팔자가 교수다. 대학 교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취미생활 같은 거를 하면 돼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취미생활, 붓글씨를 쓰거나 도자기를 굽거나 만들거나 이런 어떤 취미적인 속성을 가지고서 예술적으로 그걸 표현을 했을 때 말하자면 직업성에서 드러나는 일종의 나쁜 일종의 구설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적 요소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살이라는 자체가 팔자에 있어서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저런 일을 저지른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항상 정말 진지해야 되고 정말 사주 앞에서는 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팔자에 도화살이 있어서 그런 끼 부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취미생활로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취미생활로서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무조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느 직업을 가지면서도 끼 부릴 수 있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오류를 범하나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사주라는 자체에서 어떤 자만하듯이 사주를 보는 거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살이라는 자체도 이렇게 직업성으로 그거를 드러내고 표현했을 때 문제가 되질 않고 오히려 크게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문제가 또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까지도 있다. 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해법까지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백호살이니 괴강살이니 역마살이니 뭐 이런 어떤 살들에 대해서 계속 어떤 언급을 해 드릴 것인데요. 주안점은 그거예요. 뭐냐면 이런 살들은 직업성으로 풀어내면 다른 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직업성으로 풀어내면 절대 문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것이 신살이다. 첫 번째 어떤 시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이 신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